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는 모두 응급 상황으로 빠르게 병원을 가셔야 하며 대응 속도에 따라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견생 20세 시대, 오늘은 동물병원에 반드시 와야 하는 응급상황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동물병원이 24시 동물병원이라 항상 응급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동물들이 응급상황이 있을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야간에 꼭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늘 주변에 24시 동물병원 한 군데는 꼭 알아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보호자분들이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받으시거나 애매하면 빠르게 응급실을 내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도 응급문의 전화를 받으면 바로 내원을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고 아침까지 지켜보고 상태가 안 좋으면 내원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을 바로 가야 하는 대표적인 응급상황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호흡곤란입니다. 사실 호흡곤란은 전화 문의하기보다 바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체내 산소 공급이 안 되어 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오거나 폭발적인 기침을 동반하여 숨쉬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병원을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당장의 산소 공급이 중요하며 원인을 확인해서 호흡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심장병, 폐렴, 기관 협착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음식을 먹다가 식도에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령견에서 심장병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갑자기 심장병의 진행으로 인한 폐수종이 온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호흡곤란은 모두 응급상황으로 빠르게 병원을 가셔야 하며 대응 속도에 따라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작입니다. 의식 없이 몸이 떨리거나 강직 등이 올 수 있는데요. 처음 보는 경우 많은 보호자분들이 당황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안구 압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아이 눈을 눌러주는 거예요. 안구 압박 시 부교감 신경 중 하나인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 발작을 조금 진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발작은 시간이 길어지거나 멈추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 있어 바로 내원하셔야 하는데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발작 환자의 경우 가장 먼저 마취 없이 할 수 있는 몸 전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해당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마취하에 머리 MRI를 촬영해서 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구토와 설사입니다. 집에서 한 번씩 아이들이 구토하고 설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중이라면요. 특히 그 원인이 바로 내원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먹은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을 오셔야 하는데요. 포도, 양파, 마늘, 초콜릿, 자일리톨 등 다양한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먹었을 때는 빠르게 오셔야 해요. 또한 특히 여름철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경우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음식물이라면 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물병원에서는 중독에 준해서 응급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이물을 섭취한 경우에도 빠른 내원이 필요합니다. 강아지 장난감 또는 사람 물건과 같이 음식물이 아닌 것들을 먹었을 때 빠르게 병원을 오시게 되면 구토처치나 내시경 등으로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물질이 위를 지나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술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상입니다. 교통사고, 낙상, 여러가지 이유로 외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외상의 경우에도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면 바로 내원해야 합니다. 외상으로 인한 골절, 장기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머리가 떨어지게 되면 높이와 관계없이 가벼운 뇌진탕부터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외상은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2차적인 후유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뇨곤란입니다. 고양이의 경우 배뇨곤란이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수컷 고양이가 정말 많이 야간 중 배뇨곤란으로 오게 되는데요. 고양이 특발성 방광염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소변이 나오는 요도가 막히게 되면 소변을 못 보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물론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배변을 며칠간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변을 갑자기 못 본다면 방광 파열의 위험성과 함께 방광 전에 소변이 내려오는 요관 그리고 신장에 영향을 주고 특히 이렇게 역행으로 영향을 받은 신장은 손상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응급하게 오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중성화하지 않은 암컷 강아지에서 생리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식기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자궁축농증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몸의 어딘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응급 상황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중에라도 병원을 가야 할 것 같다면
반드시 24시 병원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응급진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논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2014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개와 고양이의 주증과 원인에 대한 회고 분석이 있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해당 연구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해마루 2차 진료 동물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2368마리의 개와 347마리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진료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과연 어떤 환자들이 많이 왔을까요? 먼저 강아지에서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구토설사가 22.7%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흡곤란, 외상, 발작, 기력저하 순이었습니다. 고양이는 호흡곤란이 가장 흔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토 및 설사, 외상, 배뇨곤란, 기력저하 순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상황과 비슷하죠.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2007년에 발표된 재미있는 해외 논문도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은 논문인데요. 개와 고양이 응급실 방문과 달의 주기의 연관성에 대한 회고 논문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달의 주기라니. 달이 초승달이냐 반달이냐 보름달이냐에 따라서 응급실 방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조사한 논문이었습니다. 재미로만 한번 봐주세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1년 동안의 응급진료를 진행한 개와 고양이 11,940마리를 대상으로 달의 주기와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연구가 진행된 계기는 달이 동물과 인간의 생리적인 변수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에 근거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건 처음 알게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언제 가장 많이 방문했을까요? 실제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름달이 뜬 날에 개와 고양이 모두 응급실 방문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병원도 야간에 보름달이 떴다? 좀 긴장을 해야 될까요? 보호자분들도 조금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출원한 설명 중 하나는 보름달이면 달의 밝기가 증가했기 때문에 보름달이 뜬 날 밤에 더 많은 활동을 해서 부상 위험성이 높아져 병원을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 한계점이 있는데요. 보름달이 뜬 날은 반대로 운전자의 시야가 좋기 때문에 차량 사고 같은 것들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이 교통사고 발생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참 궁금하긴 한데요. 그냥 재미로만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물병원에 반드시 와야 할 응급상황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